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정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빅데이터 트렌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면요, 다양한 각도에서의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이 트렌드 관찰에 앞서서요. 먼저 기술적, 경제적 성과, 그리고 세계적인 성과, 세계적인 또 경향, 따라서 국내의 성과와 서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술적 성과 측면에서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성장을 우리가 먼저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 각종 서비스를 접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2012년 새로운 CEO에 오른 지니 로메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이 자사 경쟁력을 전환할 의지를 보였다고 되어 있죠. 바로 IBM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IaaS, SaaS, PaaS 등과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을 활용한 기업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IBM사가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대명사이자 특히 이 오픈소스 진영에서 하둡과 같은 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기업 내부에서만 어떤 노하우나 또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파이썬이나 R이나 하둡이나 이와 같이 모두 이 소스 자체를 공개해 버립니다. 오픈 소스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이러한 오픈소스 전략이 기업의 어떤 특허 또는 기업만이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경쟁 이런 역량들을 왜 공개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기업 내부의 어떤 자원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들이 또는 그러한 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경쟁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여러 인력들이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오픈하고요. 기술을 오픈함으로써 결국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 관련 기술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큰 기술 성과는 바로 클라우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언급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확산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차 뭐 반복이 됩니다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개입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즉 빅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IoE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Everything의 약자를 쓰는 거죠. 자, 이 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면서 인프라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즉 기업 내부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API라고 하죠. 이런 오픈 API를 제공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그 중앙 서버에, 즉 클라우드 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는 거죠. 센서 데이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즉 빅데이터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내에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성과 한번 살펴보실까요? 클라우드가 무엇보다 이 IT 비용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즉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30% 내외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중소기업 같으면은요, 이 솔루션을 구입함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쓴 만큼만 내가 비용 지불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우리가 자원 낭비 없이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클라우드가 자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차 늘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기업이 기존 IT의 어떤 효율성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국내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데이터 공유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서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 개발을 꿈꾸고 또 디지털을 융복합시켜서 어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이러한 어떤 능력 또는 이러한 관리 포인트들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성과이겠죠. 따라서 신속히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걸 통해서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현재 어떤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즉 현 상황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미래 예측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미래 예측 분석 시나리오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따라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떤 세태, 즉 큰 어떤 흐름, 소비자의 어떤 그 변동,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파악을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그 유용성을 따질 때에 시적절한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우리가 MIS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최고 경영자의 또는 관리자들의 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한 이슈들을 충분히 커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 기술로서 오늘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귀결되는 것은 뭡니까? 자, 수익성 증대죠. 즉 기업의 이익 창출, 반대로 항상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용어가요, 비용 절감입니다. 즉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확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 기술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빅데이터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파트에서요. 자, 빅데이터 분석을 채택해서 이 효과를 본 기업들의 하나의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스폰서십이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 내부만의 어떠한 어떤 그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 관점에서요, 즉 SCM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때에는 바로 협력업체와의 어떤 이러한 스폰서십 또는 협력업체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것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익으로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러한 그 파트너십 뭐 표현이 여기는 스폰서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요, 신뢰를 싹 틔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자, 최상의 어떤 빅데이터 관련 성과를 성취한 기업들의 요인들을 쭉 나열해놨죠. 첫 번째가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조직 문화. 즉, 기업의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ERP를 쓰든 SCM을 쓰든 CRM을 쓰든 기업 내부에 충분히 계량화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가, 그러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업무 시간 내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구성원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그 조직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죠. 거버넌스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통치의 개념이었죠. 즉 협업과 어떤 목적,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서로 협업해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관리 체제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거버넌스에 포커스를 맞춰준 것이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 기반 어떤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가 IT 어떤 문화를 정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범주 안에서 분석 능력을 익힐 수 있게 하는 전문화 계획이다. 결국은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DA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인력 양성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화된 자금 지원. 결국은 뭐 CEO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죠. 다음 뭐 측정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빅 프로젝트의 유형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원, 그리고 뭐 스폰서십, 그리고 뭐 조직 간의 어떤 그 신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문화 정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을 통한 적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성공 사례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이 심야버스 황금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정착을 시켰죠. 자,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어떤 도메인을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서울시뿐만 아니고 모든 이 도시에서 이러한 심야버스의 황금 노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마 고민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슨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국장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 어떠한 특정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요. 지금 현재의 목적은요.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 그것도 심야 시간대에 어느 코스를 경유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는 거죠. 통계 분석은 금방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금방 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만 정제를 시켜서요. 엔터 치면 결과 바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는 거죠. 어떤 목적을 실현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은 제시가 되었죠. 교통난 해소를 하면서 황금 노선버스를 찾겠다. 여러분 핸드폰 발수신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A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B 지역이라고 하는 집까지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아, 네, 지금 조금 이따 출발할게요 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A 지역과 B 지역 사이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필요하겠다. 그죠? 두 번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카드 결제 내역서 필요할까요? 중간에 특정 지역을 경유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현재 늦은 시간대에 어느 곳에서 가장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버스를 요즘 타보면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를 보통 많이 하니까 그죠?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유동인구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이처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의 코딩 기술은요. 우리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 즉 경영에 정통한 이러한 DA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빅데이터 기반 위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결국은 현재 기업의 어떤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요. 미래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뭐 세태 파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가 차원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인식 변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소셜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문화체육 관광 등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현황 파악이 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실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요.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뭐 소소하다,
또 지름 감성 연관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시면 이제 온라인 뉴스, 그다음에 SNS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제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인터넷 자료 중에서 내가 지금 분석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데이터를 들고 와야 됩니다.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환 사이클을 보시면 첫 번째가 데이터 추출 다음에 저장 다음에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출을 하기 위한 바로 IT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R이나 파이썬 등을 통한 바로 크롤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데이터, 즉 뭐 뉴스 데이터를 가져와라. 거기에서 소소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가져와라. 또는 뭐 지름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등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음 소프트가 트위터, 블로그, 온라인 뉴스 등 36억여 건 메시지를 분석, 해당 기간 중에서 언급이 증가한, 즉 핵심 키워드들, 뭐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금융감독원의 뭐 여신 상시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죠. 자, 뭐 추진 과정을 보시면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 내역, 주주정보, 뭐 신용평가사의 기업 신용정보 등 매월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뭐 16개 유형으로 구분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어떤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불법 혐의 여신 탐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뭐 효과에서 보셔도 여러 어떤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할 때에 그 짧은 순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이 못하죠. 인공지능이 한다는 뜻이 되십니다. 그 짧은 기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특정 이 현황들과 좀 많이 뭔가 다를 때에, 즉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런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인출되기 직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빅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 그러한 것들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역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우리 기업에서는 직접 IT와 관련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기업들이 현재의 어떤 그 관리 체제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늘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많은 변화 또는 어떤 그 혁신의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 및 퀴즈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될 용어가 클라우드 컴퓨팅, IoT, IoE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빅데이터 성과 요인으로 조직 문화, 거버넌스, 자금 지원 등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었죠. 그리고 기업 논리는 항상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IoT의 영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오브 띵스였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